안녕하세요. 이번 실험의 주제는 이온화 합물 용액의 전도도를 측정하여 이온의 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험의 목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전도계를 다루는 방법을 숙지하여 화합물의 비전도도로 몰 전도도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책정한 몰 전도도를 이용하여 미지 화합물의 이온수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코발트3과 이온의 6배의 팔면체 착물을 이해하여 영화 펜타아민 클로로 코발트 착물을 합성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실험에 필요한 실험기구 및 시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실험기구로는 전도도 측정기기, 삼각 플라스크, 뷰흐너 등이 있습니다. 시약은 질산 코발트 수용액, 90% 이상의 탄산 암모늄, 과산화수소수, 염화 칼륨 수용액, 짙은 염산 용액, 암모니아수와 마지막으로 에탄올이 필요합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물 60ml와 탄산암모늄 20g을 넣고 후드에서 암모니아 용액을 60ml 넣은 뒤 자석을 넣어 교반기를 통해 용액을 잘 섞어주면 A 용액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물 30ml와 질산 코발트 15g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자석을 넣어 교반기를 통해 용액을 잘 섞어주면 B 용액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후드에서 A 용액에 B 용액을 넣고 잘 섞어주면 두 용액이 반응하여 색깔을 보라색으로 만들고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이때 과산화수소수 약 8ml를 스포이드를 통해 천천히 넣고 용액을 약 1시간 20분 동안 타지 않게 교반 및 가열합니다. 가열한 용액은 다음과 같은 얼음 대야에 넣고 용액을 다시 약 40분 동안 식혀줍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용액을 여과하여 수돗물을 얻습니다. 이때 여과가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수차례 반복하며 플라스크에 남아있는 생성물은 에탄올을 사용하여 여과합니다. 여과를 마친 수돗물은 소량의 에탄올과 함께 오븐에 말려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질산 카보네이트 테트라아민 코발트 약 5g에 물 50ml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제작된 용액에 스포이드로 진한 염산 용액 약 5에서 10ml를 넣습니다. 이때 용액을 가능한 천천히 넣어주어야 하고 이산화탄소 가스가 다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다음으로 용액에 암모니아수를 넣어서 용액의 산도를 약알칼리로 만들어줍니다. 용액을 타지 않게 20분 동안 가열해주고 상온에 식히면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염산 75ml를 용액에 넣고 20분에서 25분 동안 타지 않게 가열해줍니다. 상온에 식히면 용액이 검보라색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힌 용액을 에탄올로 수차례 여과하여 수돗물을 채취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븐에 말려주면 염화 펜타아민 클로로 코발트 완성입니다. 제작한 소재의 이온수를 파악하기 위해 전도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먼저 0.02몰롱도의 염화 칼륨을 준비합니다. 전기 전도도 측정기기를 통해 염화 칼륨의 전도도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질산 카보네이트 테트라아민 코발트 0.001몰롱도 용액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염화 펜타아민 클로로 코발트 0.001몰롱도 용액의 전도도를 측정합니다.
실험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옴의 법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단위들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저항은 물질의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의 저항이고 물질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저항은 물질이 얼마나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가에 대한 단위인 전도율과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비전도도는 특정 온도의 단위 길이나 단위 면적을 갖는 물체의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즉, 비전도도는 최적 전기 전도도와 동의어이며 최적 저항의 역수입니다. 전기 전도도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는지를 나타낸 척도로 물체의 크기나 모양에 관계없는 물질의 고유 특성입니다. 저항은 도체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다니는 옴입니다. 이때 저항은 전기 전도도의 역수입니다. 셀 상수는 전극 면적과 전극 사이의 거리의 함수입니다. 측정할 때 전도도가 낮은 용액에서는 표면적이 크고 전극 사이가 가깝게 위치되어 하므로 0.1에서 1cm보다 작은 셀을 선택하고 전도도가 높은 용액에서는 더 큰 셀을 선택합니다. 몰 전도도는 1몰당 전도도를 의미하며 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전기 전도 현상은 이온의 농도 외에도 전극 사이의 거리, 온도, 이동성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온도의 변화량에 따라 편차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항온조를 통해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실험의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용액 내의 이온의 농도와 이동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도는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으로 갈수록 약간 줄어들고 이동성은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이온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온의 농도에 따른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 값으로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개몰 전도도는 농도가 0에 가까워질 때 이온 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최대의 몰 전도율 값입니다. 전기 전도도는 특정 이온을 측정하지는 못하고 모든 이온의 총계를 합산하기에 이온의 종류를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용액에 얼마나 많은 이온이 존재하는지 파악하여 시료의 순도나 이온수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자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배위화합물이란 중심의 전이금속 이온의 전자를 제공하는 리간드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배위결합을 형성하는 용액은 전이 원소의 이온이 흡수하는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특유의 색을 나타냅니다. 이때 중심 금속이 같은 원소일지라도 리간드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다음 자료는 배위화합물의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여기서 염화 펜타아민 클로로코발트 착물은 리간드가 6개 달린 팔면체 구조입니다. 배위화합물은 리간드에 따라 색깔이 자주 바뀌므로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산 테트라아민 카보네이트 코발트 착물의 합성 과정입니다. 해당 착물의 구조는 팔면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으로 코발트 이온과 암모니아, 탄산 이온이 반응하여 테트라아민 카보네이트 코발트와 물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반응에서 강한 산화제인 과산화수소수와 반응합니다. 이때 코발트는 2가 이온에서 3가 이온으로 산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이온이 수용액에서 질산과 반응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화 펜타아민 클로로코발트 착물의 합성 과정입니다. 해당 착물의 구조도 팔면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질산 테트라아민 카보네이트 코발트와 염산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가스를 날려줍니다. 두 번째 반응에서 암모니아수와 반응하여 약 알칼리로 만든 뒤 다시 염산과 반응시키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각 용액의 전도도를 전용기기로 측정합니다. 구한 전도도를 해당하는 각 용액의 몰수로 나눈 뒤 단위를 정리하면 몰 전도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는 전도도 측정기기의 셀 상수 보정을 위해 이미 비저항 값을 알고 있는 염화 칼륨 용액의 전도도를 측정하여 셀 상수 K 값을 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착물 0.001몰 농도 수용액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여 이와 같이 각 착물의 몰 전도도를 구했습니다. 앞서 구한 몰 전도도의 값을 다음 표에 대입하여 각 착물의 이온수를 구하면
질산 테트라아민 카보네이트 코발트 착물은 이온수가 2개, 염화 펜타아민 클로로 코발트 착물은 이온수가 3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실험에 대한 토의 및 고찰입니다. 먼저 물의 전도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물에는 이온이 녹아있지 않아 전도도가 0일 것 같았지만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어 전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도도를 측정하기 전에 증류수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물의 전도도는 약 1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XRD 분석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분석 이론은 X선을 결정에 부딪혀 회절하는 빛을 분석하여 시료에 함유된 결정성 물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빛이 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보강 혹은 상쇄 간섭으로 인한 세타각과 세기가 재료의 고유 특징이고 데이터를 비교하여 시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XRD 분석 이론을 따르는 브래그 법칙입니다. 브래그 법칙에서 좌항값이 고정일 때와 세타가 여러 입사 각도라고 생각했을 때 각도와 면 간 거리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브래그 법칙을 따르는 XRD 분석에서 장비 디텍터에 측정된 보강 및 상쇄 간섭된 엑스레이는 시편의 고유의 특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착물이 여러가지 상태가 포함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 각각의 상태 XRD 데이터를 비교하여 시료의 모양과 합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